재단 요원들이 오두막집에 진입합니다. 요원은 총 3명뿐이었죠. 이 구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작은 순찰 업무였습니다. 던컨 병장은 특이사항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요원들은 긴장을 놓은 채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한 생명체가 맥클리드 일병을 덮쳐 살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랭리 일병도 공격했죠. 충격에 휩싸인 던컨 병장은 총구를 생명체로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SCP 익스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유클리드 등급의 SCP-3199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현재 재단은 SCP-3199 6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체는 생김새가 조금 특이합니다. 개체의 외형은 인간, 블러피쉬, 털 뽑힌 닭을 섞어놓은 것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개체는 털이 거의 없으며 알부민 같은 배설물로 이루어진 얇은 피부막을 가지고 있죠. 평균 키는 2.9m입니다. 성체의 몸무게는 대략 780kg 정도 되죠. 또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개체의 경추는 뼈가 아닌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체는 목을 340도 반경 내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SCP-3199의 기원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만 조직검사에서는 실크치킨, 침팬치, 족제비, 홍합, 살무사, 그리고 인간의 DNA가 나온 바 있죠. 개체의 주된 목적은 번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SCP-3199 개체들은 항상 개체의 새끼 근처에서 발견되죠. 이들의 새끼는 큰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보통의 계란보다는 훨 강력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죠. 알은 개체의 식도를 지나 입으로 튀어나오죠. 산란 이후에는 붉은 부산물이 뒤따라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산물이 태반이라고 생각했으나 화학 분석 결과 산성이 강한 물질로 밝혀졌습니다. SCP-3199의 반응을 보면 산란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직원에 따르면 개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죠. 개체는 새끼의 반경 0.6km 이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새끼의 보호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죠. SCP-3199는 인간이나 동물과 접촉하면 항상 폭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큰 이빨과 발톱으로 대상을 공격하죠. 산성 분비물로 장기와 뼈들을 녹이기도 합니다. 남은 신체는 새끼들에게 던져주죠. 재단의 연구원들은 이것이 새끼가 성체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한 번은 필요한 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CP-3199는 빈 공간만 보면 알을 쏟아냅니다. 개체가 몇 개까지 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이론은 있는데 바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한 개체가 LK급의 종친화 시나리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죠. 여러 번 SCP-3199와 소통해보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 그르렁 소리와 꽥꽥거리는 소리로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에는 어려웠죠.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개체를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SCP-3199는 평범한 사람만큼의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새끼는 매우 강력한 외피 때문에 죽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새끼가 되기 전 단계인 SCP-3199의 알은 엄청난 탄성 및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 끝까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망치질, 18만 psi의 압력, 톱니형 또는 비톱니형의 절단기, 오랜 시간의 산성물질 노출 등을 견뎌냈죠.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될 뻔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뜨거운 열이 SCP-3199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에 진행된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알 하나를 따로 보관한 뒤 내부 온도를 분당 평균 7도씩 올린 것이죠. 약 9분이 지난 후 알이 깨지더니 새끼가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던 요원들은 재빨리 개체의 격리를 위해 움직였지만 내부의 뜨거운 온도 탓에 개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뜨거운 열 속에서 개체는 청소년기에 도달하기까지 단 40초가 걸렸죠. 또한 청소년기의 새끼는 2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요원들은 빠르게 대응했고 총 3개의 개체는 모두 구금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현장 보안 요원의 빠른 대응이 아니었다면 격리실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죠.
이 사건 이후 O5 임원은 어떤 종류든 개체의 알에 열을 가하는 실험이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알과 관련한 또 다른 실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알의 열 대신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를 가하는 것이었죠. 알은 액화질소에 푹 담겼었습니다. 지난 실험을 겪어본 만큼 보안 요원이 모든 절차에 배치되어 있었죠. 약 45분 경과 후 SCP-3199는 섭씨 마이너스 190도에 도달했습니다. 실험 2시간 후 알은 유압 압력기에 놓여졌죠. 유압기는 8000psi의 압력으로 알을 짓눌렀고 약 30분을 짓누른 후에야 알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깨졌습니다. 조각들은 다시 모아져서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계속 찍혀댔죠. 알부민이나 노른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껍데기를 완전 소각함으로써 알과 그 재생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SCP-3199의 새끼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SCP-3199는 아일랜드에서 재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비밀 산림 지역에서 웬 대머리 생명체가 귀신같이 울어대고 있다는 목격자 제보가 계속되자 무장한 오메가19 기동요원 12명이 현장에 파견되었죠. 당시 2명의 요원을 잃었는데 두 요원은 장기와 턱이 녹아내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포 후 이송하는 과정 중에 SCP-3199는 2기의 새끼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6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했죠. 개체가 발견된 후 1주가 흐르고 SCP-3199의 기원과 목적을 밝히기 위해 발견 장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외딴 집은 20년 전부터 버려진 곳이었죠. 델타 029-2 팀은 몇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을 발견했는데 여러 색의 실과 바늘이 담긴 가방 하나와 사람이 베어문 자국 여러 개가 있는 닭 사체 13마리, 텀블러들과 밀폐용기 여러 개가 들어있는 박스들, 정체불명의 액체형 접착제, 접착제는 짙은 갈색이었고 산소와 맞닿아서 딱딱해졌죠. 그리고 사람의 손톱으로 긁어놓은 A5 공책이 있었는데 맨 앞장에는 새로운 종 선언문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책은 24장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줄공책이었습니다. 비변칙적인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었죠. 공책 안을 살펴봤더니 19장은 아이가 그렸을 법한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핏 SCP-3199가 보이기도 했죠. 나머지 5장에는 이름 모를 사람의 구체적인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읽기 어려웠으나 한 부분은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약간 각색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행운입니다. 지금부터 40만 시간 이후 젖을 겁니다. 그리고 따뜻해질 것이고 열쇠에 다재다능한 인간의 DNA는 더 나은 시대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강력한 시대, 음식과 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온 문제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 때까지 나는 시간이 없다. 당신이 부럽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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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죽음은 삶이 필요하다. 3. 새로운 삶은 살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은 오늘부터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는 life라는 글자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want라는 단어도 있었죠. 추가로 프레드릭 웨더리의 데니보이 가사가 고대 게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작성한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SCP-3199는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CP-3199의 모든 개체는 개조된 케테르 휴머노이드 격리실의 제114기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격리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격리실의 벽은 2cm의 두께로 항상성 철제가 사용되었으며 투명한 격리실 외부에 또다시 격리실에 있는 이중 격리실 형태로 투명 재질의 방 내부에 SCP-3199를 모아둔 형태입니다. 현재는 투명한 아크릴, 레진을 사용 중이죠. 높이 3m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투입 가능한 한 명의 무장 요원이 바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 격리실은 주기적으로 손상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나 활동도 기록되죠.
또한 제114기지 담당 감독관은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현재 SCP-3199와 관련된 어떤 실험도 금지되어 있는데 레벨 4 이상의 직원 2명이 동의하면 진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개체의 격리실이 파손된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가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레벨 1 이상의 보안 요원이 표준 락다운 절차를 실행한 후 제113기지로 피신하여 다음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클래스 A 등급의 진정제를 녹인 증류수가 114기지로 녹아 들어가죠. 이후 탱고 306A팀이 남아있는 개체의 알을 회수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이때 남아있던 SCP-3199 개체들은 그 자리에서 종료시키고 개체의 알만 회수합니다. 모든 알들은 임시적으로 부지 밖의 장소에 이송되어 물속에 담궈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된다면 제114기지의 물은 비워지게 되죠. 또한 관리인이 격리실을 재단의 그린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철저히 소독합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SCP-3199가 물을 자신의 구역으로 여겨서 액체 속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CP-3199의 주 목적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개체가 자신들의 빠른 번식 주기로 세상을 뒤덮으려는 의도일지 혹은 순수히 번식 자체가 목적일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어떻든 간에 SCP-3199는 인간을 공격적으로 대하므로 어떤 경우에서도 개체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안됩니다. 특히 선량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재단 밖에서 SCP-3199에 대한 신고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 후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SCP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SCP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